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유례없는 심각한 가뭄으로 전남 일부 섬 지역 주민들은 마실 물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환경부가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선박을 섬 지역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완도항 앞바다에 1,800톤급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선박인 드림즈호. 바닷물을 끌어올려 염분이 없는 물로 바꾸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박을 이용하면 하루에 담수 300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주민 1,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드림즈호에서 생산된 식수들은 호스를 통해 대형 철부선에 실린 화물차로 옮겨지고 2시간여 항해 끝에 완도 소안도에 도착한 뒤 저수지를 채웁니다. 제한급수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섬 주민들에게는 큰 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일 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이렇게 식당 하는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면 제일 힘든 게 운영하는데 제일 힘드니까 많은 도움들이 외부에서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환경부는 당초 소안도 인근에 해수 담수화 선박을 정박해 물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소안도의 수심이 낮다 보니 완도항에서 철부선으로 물을 옮기고 있습니다. 일일 130톤 정도 이렇게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넙도는 1일 급수 6일 단수, 소안도는 2일 급수 5일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앞서 뉴스 진행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목포 부주산에 산악 자전거 경기장이 있다는 사실 대부분의 시민은 모르고 있을 텐데요. 개장 당시에 최대라던 스포츠 시설들이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골칫거리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부주산 산악자전거 경기장입니다. 입구부터 자물쇠가 잠겨 있고 경기장 내부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자전거를 옮기는 삭도는 오래전에 가동을 멈췄고 코스 곳곳이 끊겨 있는가 하면 점프대 등 시설물은 망가져 있습니다. 목포시가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만들었던 산악자전거 경기장이 거의 폐허로 방치돼 있습니다. 개장 첫 해 전국 대회가 딱 한 번 열렸을 뿐 동호인만 가끔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악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들면서 거기를 이제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제 이렇게 방치 하다시피 흥분을 좀 알고 있습니다. 영암 월추산 자락에 자리한 실내 인공 암벽 등반 경기장입니다. 2003년 개장 당시만 해도 국내 최대 규모 최고 시설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썰렁함 그 자체입니다. 경기장과 선수 대기실은 문이 굳게 닫혔고 인적도 끊겼습니다. 2015년 마지막 대회 이후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후된 암벽 경기장을 철거하고 캠핑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웠지만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일단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건립할 때는 전국 최대 등 온갖 수식어를 붙였지만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스포츠 시설들.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전시성 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평년보다 따뜻한 가을 날씨 속에 전남의 기상 관측 자료가 대거 경신됐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완도군의 평균 최고 기온은 22.3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1년 이후 가장 높았고 보성과 강진, 영광군도 각각 가을철 평균 최고 기온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11월 한 달만 놓고 분석했을 때도 해남과 장흥, 보성, 흑산도 등 전남 8곳의 평균 최고 기온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남군이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허가한 해양광 발전소 591곳이 부실 허가된 것으로 나타나 원상 회복 등 후속 대책 마련에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는 산지 전용과 개발 행위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해남군은 지난 2015년 이후 5년간 개발 허가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태양광 발전소는 환경 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허가돼 관련 공무원 4명을 징계 요구하고 원상 회복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알박기 인사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대해 재무 건전성 관리와 어촌 유대 300 등 5개 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 광주국세청이 맡았던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산국세청에 지난 9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로 찍힌 공공기관에 대해 사정기관이 사퇴 압박에 나선 정치 보복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남적 초, 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할 예정인 교육수당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 의회 송형곤 의원은 최근 열린 교육공동체 토론회에서 도내 5개 시 지역과 무안군을 제외하고 학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인구 감소 16개 군 지역 학생들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면서 전남 지역 공사 현장 등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 타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목포 신항에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금까지 16,000대 이상을 광주 인근 적치장으로 개별 운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자 비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용 차량을 목포까지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6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무안 오룡 2지구. 한창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레미콘과 철근 등 일부 물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18개 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 3일씩 늦어지는 경우는 좀 있는데 완전히 타설이 안 되는 경우는 또 이제 일부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자재들이 이제 그 대형 화물차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수급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하고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협상 타결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최저임금과 같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완전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가 이렇게 가속이나 과적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알아서들 정리를 해주는데 유낙 우리나라만 어째 우리 화물 노동자들이 먼저 국민 안전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도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기름이나 LPG 등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현재 전남에서 280여 명이 화물 운송 거부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19는 소외계층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매 끼니가 부담인 독거노인과 같은 어르신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의지했던 무료 급식소들이 운영을 중단했다 하나씩 다시 문을 열고 있는데 오늘 문을 연 한 급식소에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한 무료 급식소가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빈자리 하나 없이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열기 약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30m 밖까지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날 모인 독거노인 등 어르신은 500명. 11시 정각이 되자 도시락과 생수, 과일 등이 담긴 음식 꾸러미가 차례로 배부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가 주고 맛있게 보이고 우리 보기도 깨끗하게 좋고. 평소 이 무료 급식소는 일주일에 3번씩 문을 열고 하루 350명 안팎의 끼니를 책임져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문을 닫았던 지난 1년 동안 언제 운영을 재개하느냐는 문의 전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여기 지나갈 때마다 자꾸 쳐다보고 저 글씨 써진 간판을 자꾸 봐오고 그랬거든요. 기다림 끝에 꾸러미를 받은 어르신의 얼굴엔 웃음이 넘칩니다.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한번 흔들고 싶어, 좋아갖고. 이 무료 급식소가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건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후원과 봉사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는데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며 인력도 자금도 확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용자 가운데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다는 점도 운영을 어렵게 했습니다.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후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부득이하게 운영을 못하게 되었던. 결국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이고 자원봉사 인력을 구했습니다. 질서 유지라든지 여기 도움이 되는 이제 뭐 인력, 자원봉사 이런 연계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광주 지역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은 3만 명 이상. 모두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2022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오늘 목포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담근 3억 원 상당의 김장김치 5,600박스를 도내 340개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할 예정으로 3년 만에 복지시설 종사자 6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목포 문화도시 수요문화 아카데미가 마세도시 목포 미식문화여행이란 주제로 오늘 목포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탁재형 PD는 곡식이나 과일로 술을 만들게 되면 부가가치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에 달한다며 목포와 신안이 함께 무형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목포농협 현 조합장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직원 승진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업무 방해 등 여러 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의회가 지난 3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의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내년 첫 임시회부터 적용합니다. 완도군 의회는 하반기에 집중되는 임시회와 정례회 일정을 조율하고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 회의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연말에 진행했던 군정 질문도 연중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의원 5분 자유 발언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경찰 직장협의회가 경찰국 설치에 대해 경찰 내부 의견 수렴을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경찰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일 류 총경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당시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들은 주말 휴가를 내고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며 복무 규정 위반에 따른 중징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항내 공유 수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무단 점 사용과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가사항 변경 여부와 사용 실태, 불법 매립 등 위법 행위, 시설물 안전 관리, 해상 교통 위해 요소 등으로 해수청은 연말까지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매년 12월 첫째 주 고혈압 주간을 맞아 목포시 의료원은 오는 9일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시민 강좌에서는 사단법인 한국고혈압관리협회 임원진들이 참여해 고혈압 환자에 대한 상담과 고혈압 의학 정보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